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핀이 지난달 평택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이 평택에 입항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존핀, 지난달 21일경에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이 평택에 입항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먼저 이번에 입항한 이 존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 입항한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한미 정상회담 시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군사 정찰의정을 발사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보는데 예. 사실 뭐 미국 구축함은 수시로 전개를 해요. 한반도 근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탐지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게 주 목적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군에서는 무엇을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예. 볼 때는 그런 거에 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금 북한에서 이제 위성을 그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긴장하고 이지스함을 남쪽에 배치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 맞물려 있어요 지금. 네. 특히 이 이지스 구축함 존핀, 탄도미사일 킬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도 성공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배 하면은 제일 생각나시는 게 SM-3라고 들어보셨죠? 예. 스탠다드 미사일 3인데 네네네.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한 발에 150억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SM-3로 ICBM 대륙간 탄도탄이 오면 맨 먼저 고도 150에서 500km 이 정도에서 격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SM-3인데 예. 이 배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ICBM을 격추하는 훈련을 2020년대 성공시킨 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도탄 킬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축함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구축함이에요. 알레이버크급이라고 9,200톤인데 예. 이게 한 거의 100여 척을 생산 예정인데 지금 한 70여 척이 생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구축함 하면은 충무 이순신급 하면은 예. 한 6척.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세종대왕급 보면 3척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작년 7월 22일 날 우리가 정조대왕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지스 구축함을 4번째 구축함을 만든다 해가지고 빅 이슈가 됐어요. 예. 이 함정하고 거의 성능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정조대왕 하면은 SM-3는 없어요. 근데 이 배는 SM-3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면 요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예, 입항 시점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이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입항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고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또 미사일을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사실상 우리도 VIP 행사하면은 해상에 쭉 포진이 돼요. 예. 함정들이.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윤 대통령이 또 미국을 방문해서 미 국방부의 국가군사지휘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 철통과도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북한의 ICBM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책의 수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M-3가 맨 고도 맨 위에서 상층에서 막아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실패하면은 GMI라고 있어. Ground Based Interceptor. 예. GBI.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막아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하면은 잘 기억나실 거예요. 사드. 사드. 사드가 네. 한 40에서 150km까지 예. 그렇게 고도에서 막아주고 거기서 실패하면 패트리어트라고 아시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3 이런 게 이제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 4중 방어 네, 이런 4단계 개념으로 정도가 되어 있네요. 방어하고 실질적으로 뭐 이지스함 이런 것도 순항함에도 이런 SM-3를 싣고 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뭐 100여 척 이렇게 포진이 되면은 굉장히 위력이 크죠. 그다음에 예. 이제 GBI도 미국 해안 쪽에 한 100여 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철통 방어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력 자산을 계속 한국에 신소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계속해서 동맹으로서 뭔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아주 뜨겁습니다. 이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합 공세를 펼치며 반발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 필요한 조치였다. 이거에 대해서 뭐 과잉 반응할 필요가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참 답답해요. 어떤 예.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사드 배치 때문에 얼마나 당했어요. 미국, 중국한테 뭐 수출 뭐 한한령 내리고 이런 예. 것들이 이어졌는데 사실 그때도 좀 섭섭했습니다. 우리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사드를 배치했는데 미국은 전혀 뭐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 너무 그 한미일이 결속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북중러도 결속하겠다. 너희들 워싱턴 선언해가지고 뭐 한반도에 SSBN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얼음장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북중러가 결속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우리도 경제력 10위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6위권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제 무력 전쟁이라는 건 사실 세계 1위 미국에 대응할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무력 전쟁이 가기 전에 항상 일어나는 경제 전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파장이 올 것인가 이런 걸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본격화되는 셈인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논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므로써 ICBM 쏘고 SLBM을 쏘므로써 가장 그 실속을 차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 사실 일본은 무장한다는 거를 그 도의시해 왔어요. 그동안 평화헌법 구주 때문에 뭐 절대 무장 안 한다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마다 그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도 한미일이 결속해라 그러면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일본한테 강요를 해서 지소미아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됐잖아요. 그게 사실상 좀 무의미하다가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가서 다시 확고히 하자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 그래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한일도 이제 좀 결속하자. 그다음 미국이 원하는 바가 그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방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에 공동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예,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야겠고요. 이 기시다 방문에 이어서 이달 중순에 G7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회담 개최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일 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회담까지 연쇄 회담 여기에 담긴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쿼드 그러니까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렇게 묶어서 계속 훈련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도 쿼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제스처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전 정부 때는 안 됐었는데 지금 뭐 한미일 이렇게 결속하면서 뭐 쿼드 플러스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한미일 G7에 초대를 받는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우리를 한국 초대하면서 한미일이 더욱더 결속되는 단계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를 이제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능력에 좀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일이 구축함들이 모여서 그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해요. 예. 지난번에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링크 시스템이라는 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정보가 신속하게 되는데 일본하고는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 기회를 줌으로써 한미일이 신속하게 미사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예. 이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은 주로 이제 휴민트라고 이제 인간 정보, 그다음에 예. 휴전선에 있으라는 이런 급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일본에 주고 일본은 이제 위성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인공위성 5개나 가지고 있고 뭐 이지스 구축하면도 일본은 6척이 8척까지 늘릴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4척째 만드는데 그런 자산을 이용해서 일본은 우리한테 영상 정보를 좀 많이 주고 우리는 인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뭐 대북 그 DMZ 예. 이런 데에서 이제 위급한 정보 이런 것들을 주고 이런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중국 견제하는데도 우리 이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이제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지금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네, 부분들,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일본 방위성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2009년도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할 때 한미일 미사일 구축함이 이지스 구축함 배치됐었어요. 예. 그때 우리가 맨 먼저 탐지해가지고 미국한테 알려주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정찰위성을 쏘면은 아마 정남방으로 쏠 거예요. 180도.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하고 필리핀 이 사이 그쪽으로 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SM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이 거기 배치돼 있고 예. 그다음에 SM3는 고도 150에서 500km까지 이렇게 요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밑에는 이제 패트리엇 3 그거를 배치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지난 4월 18일 날 김정은이 이제 그 국가 우주 개발국을 방문해 가지고 예. 이성 군사 정찰위성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시기 이내 쏴라. 계획된 기간 내에 쏴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파기 조치 명령을 내렸어요. 이미.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패트리엇 부대도 배치하고 예. 이지스함도 배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주말 내내 사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강도 높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도발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핵 선제 타격 훈련 노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작년부터 강조한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 못할 것이다. 웃기지 마라 그거죠. 우리는 예. 핵무기를 만든 만큼 전술핵도 만들어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우리가 핵무기 만들면은 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거는 오해다 그거죠. 그래서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선전을 했어요. 그 일환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좀 불안하죠. 핵무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난번 무인기를 사용해서 도발했던 거 이런 저강도 도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NLL 침범이라든지 그다음 미사일 발사 훈련 그것도 이제 미사일 발사도 작년에는 NLL 2담 공역에 떨어지게 했단 말이죠. 이런 걸 수시로 하면서 우리는 하시라도 남한의 그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하시라도 우리 전술핵을 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공언을 할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굉장히 괴롭죠. 우리는 뭐 핵을 머리 이고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 핵무장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SSBM도 배치하고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한미일이 찰떡까지 공조를 해서 막아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 4월이었죠. 준비가 완료됐다고 공언했던 군사 정찰 위성 언제 발사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정찰 위성 쏘기 전에 최소 1, 2주 정도의 이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 한번 나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예상하기로 그 미국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쏴가지고 뭐 그 정상회담 효과를 반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 그 당시 유성에 포착되기로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가 아직 위성 발사 기지가 완공이 안 됐다.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보도되지 않는 거 보면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미사일 같은 거, ICBM 같은 거는 수시로 여기저기 쏠 수 있는 은닉해서 쏠 수 있는 그거지만은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정확한 궤도에 안착을 시키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 신중을 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만간에 쏠 것 같습니다. 그럼 발사 시점을 좀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이미 김정은이 시찰을 하고 위성은 준비됐다. 그러나 이런 걸 이제 언제 발사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미사일 같은 거는 자기들이 이제 도발 의미에서 이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뭐 수시로 쏘지만은 예. 실질적 위성 이런 거 발사할 때는 사실상은 통보를 해야 돼요. 인접국에 그래야 이제 우리 이런 훈련을 뭐 또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걸 예.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은 북한에서 그런 걸 무시했죠. 그러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려면은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정찰위성 발사 외에 좀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도발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제 전술핵을 만들었다. 예. 우리는 수시로 그 목표에 따라서 뭐 미국도 공격할 수 있고 주일 기지도 공격할 수 있고 뭐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핵 사용에 대한 훈련.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도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만 이제 그것이 좀 과도하다 하면은 또 무인기 같은 걸 활용해서 또 강도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제일 화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제 제재잖아요. 예. 제재 사실 국제 제재가 세니까 지금 잠수함도 큰 잠수함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하루 빨리 그런 제재를 풀어달라. 왜 인도 파키스탄 같은 데는 핵 실험 6번 했는데 다 비공개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을 지금 경제나 이런 거 극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런 미사일 발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미일이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 와해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